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수회담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 영수회담이라는 낱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영수회담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낱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다 그런 얘기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가 우리 한자 이야기에 61번, 61회, 61번째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회담의 영수, 옷깃이다, 옷깃영이다. 그렇죠? 수는 소매수다. 그러면 영수라는 것은 옷깃과 소매를 얘기한다. 네. 옷깃은 어디고 소매는 어디냐? 소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옷깃은 어디냐? 뒤에 보겠습니다. 옷깃영은 머리혈과 영영자입니다. 머리라는 머리 쪽이죠. 머리 부분에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발음은 영어로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소매수는 옷과 관련되므로 옷이변에 말미암을 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수다.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복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 어복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 목덜미 부분에, 그렇죠? 목덜미 부분에 이것이 옷깃이다. 옷깃. 그렇죠? 그리고 소매는 이쪽에 이제 손 쪽에 있는 이것이 소매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일단 대체로 옷깃과 소매, 그렇죠? 물론 이쪽에 이제 습도 있습니다만은 다 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천을 덧댔다. 왜냐면 때도 좀 덜 타게 하고 또 이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옷에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전에 흰 옷을 많이 지어 입었기 때문에 흰 옷에 막 이렇게 옷깃과 소매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래서 좀 두드러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죠. 물론 우리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흰 옷이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자 문화권에서 다 이게 이제 쓰는 낱말이다. 어쨌든 이제 이것을 영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숫자는 보면 이게 이제 오디변의 말미암을 유라고 했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조금 정체가 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호리병박이다. 그렇죠? 호리병박. 이것을 여기 주로 이제 자르고 박 속을 꺼내면 이 안에 빈 공간이 됩니다. 그렇죠? 빈 공간이 된다. 이것을 나타낸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등잔불에서 불이 타오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설명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옷깃과 소매를 영수라고 한다. 사전을 보니 기본 뜻은 옷깃과 소매다.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옷깃과 소매가 유독 두드러진다. 그렇죠? 유독 두드러짐으로 이것을 이제 우두머리다. 어떤 무리 중에서 유독 두드러진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겠죠. 리더가 된다. 그래서 예문을 보니 여러 파벌의 영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러한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기독교 용어다. 장로교에서 아직 교회의 조직이 아직 잡히지 않은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이다. 그렇죠? 교회 중에는 대형 교회가 있고 또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초기의 경우도 있다. 그때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영수라고 한다. 이런 분은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의 어떤 말하자면 직을 제대로 부여받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를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영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그 직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저도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른을 두고 영수님 이렇게 부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이다. 요즘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영수회담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는 한 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재들의 회담이다. 그렇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제 총재다. 요즘은 주로 이제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총재들의 회담을 영수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나무위키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기준으로 제1야당의 수반이 총재 또는 대표의 회담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뜻으로 볼 때는 야당과 여당의 당의 총재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은 총재를 하지 않죠. 대체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도 있기는 막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영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낱말이 많습니다. 한 번만 다 들어본 한자지만은 한번 다시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옷깃을 뜻하는 글자다. 그런데 거느린다라는 그런 뜻, 거느릴 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거느린다. 그리고 또 받는다라는 뜻도 있다. 받는다. 예. 자,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할 때 거느린다. 통은 이제 전체를 통할한다. 묶는다. 전체를 거느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령이다. 어느 조직의 강령이다. 그렇죠. 아주 별이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런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강령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영의정, 삼정성 할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영의정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 이거 세례란 뜻이에요. 씻는다, 씻을 세, 세례, 씻는 의식이죠. 씻는 의식을 받는다. 영은 여기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세. 네. 그리고 뭐 외교관들 중에 영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사. 이때 이 영이 들어간다. 네. 이 영은 막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국토 얘기할 때 영토, 영공, 영해 그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 우리의 영역에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영사다. 또 여기 제가 대사란 말을 쓰는데 영사, 대사, 사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역음 사자와 일사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령한다, 무엇을 받는다 뜻이죠. 또는 영수정 할 때도 이때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받는다. 네. 횡령한다. 횡은 옆이죠. 옆에서 받는다. 옆에서 빼돌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것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영치금, 예, 뭐 구치소나 감옥에 가면 돈을 넣어 놓죠. 그렇죠? 받아서 둔다. 그렇죠? 거기에 구금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받아두는 돈이 영치금이다. 네. 그리고 영토, 그렇죠? 영토, 영공, 영해 할 때 이런 것이다. 또 점령한다. 그렇죠? 이때도 영이다. 영이라는 글자가 중요하고 또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매 숫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소매를 뜻하기도 하고 소매에 넣는다. 옛날 옷은 이렇게 소매가 풍덩했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많이 끼기도 한다. 우리가 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시, 팔토시, 목토시 해서 이렇게 옷에 옷 소매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일하기 편하도록 토시를 낀다 할 때 토시. 이것은 투수에서 나온 말이다. 투는 덮는다 하는 뜻이에요. 덮게. 그렇죠? 덮게. 외투 할 때 쓰는 투. 그리고 수는 소매다. 예, 소매를 덮는 그런 것을 토시라고 한다. 토시는 투수에서 변한 말이다. 또 우리가 가끔 보는 숫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수수방관이다. 그렇죠? 손을 소매에 넣고, 손을 이렇게 소매에 넣고, 팔짱을 끼고, 방은 옆이죠. 곁에서 본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겠어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이라고 한다. 수진본, 그렇죠? 수는 소매에 넣어두는 책을 얘기한다. 본은 이제 책이다. 네. 어디 조그마한 책자 같은 것, 좀 귀중한 정보를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진이 들어갔다. 그것을 소매 같은 데 옛날에 넣고 다녔다. 요즘 같은 가방 같은 것도 잘 없었고 조그마한 것은 소매에 넣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수진본이라고 한다. 또 양수 책상이라는 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상이다. 책상인데 소매가 양 두 개다. 소매가 두 개인 책상. 그러니까 책상이 있을 때 한쪽은 말하자면 이렇게 서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서랍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서랍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책상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발만 달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책상 서랍을 달 수 있죠. 이 책상 서랍을 양쪽에 단 것, 그렇죠? 이것이 양수다. 이것을 수라고 본 것이에요. 소매. 그리고 한쪽은 서랍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서랍이 없고 책상 바지만 있는 것은 편수라고 한다. 한쪽 편수 책상, 양수 책상. 예.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팔걸이가 양쪽에 있는 것은 양수 의자. 팔걸이가 한쪽에만 있는 것은 편수 의자. 물론 팔걸이가 없는 것도 있겠죠. 그때
요즘은 이제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많이 쓴 말이다. 이 소매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소매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인데도 잘 쓰는 낱말이 있어요. 소대. 소매를 일본말로 소대라고 한다. 예. 이거 소대. 그렇죠? 소대가 없는 것. 없을 문자. 소대가 없는 것은 소대낫이라고 한다. 소대낫이. 예. 그래서 이것은 민소매를 얘기한다. 그렇죠? 이렇게 팔쯤에서 이렇게 소매가 없는 것이다. 반소매도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이게 이제 반소매다. 소매가 반. 그것은 한소대라 그런다. 그래서 일본말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키면 한소대, 그는 소매다. 반은 한으로 익힌다. 또 긴 소매, 그것은 이제 장수라고 해서 나가소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매수가 된다. 제가 이 글자를 낱말을 찾다 보니까 지명을 한번 찾아보니까 녹수길이라는 게 있어요. 녹수. 그래서 이렇게 푸른 소매다. 근데 길이다. 울산광역시 동구에 이런 길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겨우 찾은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울산 제1일보에 예전에 게재된 것 같은데 낙화암과 홍상도다. 홍은 붉은 홍이고 상은 치마예요. 그렇죠? 붉은 치마 섬이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한번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들었으면서 옛 모습이 사라져버린 미포, 그렇죠? 미포만에는 원래 3km 가량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어린 기녀가 있었는데 기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깃드는 바위인 낙화암과 홍상도가 나란히 있었다. 이렇게 되죠. 나라의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색 잡기에만 골몰하는 관리들의 방탕함을 비통해하던 어린 기녀가 꽃처럼 떨어져 죽은 곳이 낙화암이다. 그리고 홍상도라는 것은 그렇게 죽은 기녀의 붉은 치마가 떠오른 곳으로 알려진다. 녹색 소매가 달린 기녀의 비단 저고리가 실려 나온 것을 녹수금이라고 한다. 녹수, 그렇죠? 여기 이제 녹색 소매가 달린 그런 비단 옷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낙화암과 홍상도의 전설이 울산에 있고 또 그 중에서 녹수금이에서 따서 그 해안길을 이나 또는 동네 이름에 녹수길, 녹수1길, 녹수2길 이런 길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은 여기밖에 없더라. 특히 소매 숫자가 붙은 어떤 행정구역의 길 이름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중일 보면 이제 영수라는 것은 결국 같은 글자를 쓴다. 그렇죠? 같은 글자다. 그런데 신자체는 별도로 없고 간체자는 영자가 좀 다르다. 그렇죠? 이 영자를 보면 이렇게 적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다. 이게 하여금 영이다. 하여금 영인데 여기에서 보면 간체자에서는 영을 이렇게 적는다. 그렇죠? 이렇게 점주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는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필기체로 적을 때 많이 이렇게 적죠. 이것은 사실은 중국의 간체자다. 물론 예전에 속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머리 혈자는 또 이렇게 적죠. 네,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영수가 된다. 네. 네, 오늘 영수, 네, 어떤 조직 최우두머리를 영수라고 한다. 그 영수회담 이런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